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부정이라고 모든 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망했다. 뭐 혹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여기서 국방비 뭐 늘려야 되고 뭐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에서도 분리하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기 때를 보시면요. 관세 시차 효과가 있잖아요. 관세 시차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중국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서 압박도 있었지만 조율 과정이 상당 기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9년도에 우리 한미 FTA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중국은 관세를 계속 막고 있었죠. 그 기간에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비율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너무나 함축이 되어서 사실은 너무 부정론에 빠져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중국이 관세를 맞으면서 실제로 중국 경합되는 우리와 경합되는 많은 산업에서 수출이 미국에서 바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합하는 산업들이 꽤 있어요. 섬유, 의류, 그 다음에 기계, 화학 산업에서 일부 경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출을 못하는 만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의 통로가 늘려지고 그래서 해당 산업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이 미국 내에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서 기회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페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정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지금 정부 효율부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행정부가 베센트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부자이면서 미국의 리더이면서 그런 분들이 관료로 형성이 됐잖아요. 이거는 레이거노믹스가 레이건 대통령 때 형상하고 비슷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에도 사실 많은 국가 행정부 관료들을 갖다가 그 전에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기업가이거나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을 엘리트이면서 부자인 사람들을 다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정통적인 보수주의의 경향성을 가지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이고요. 근데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는요, 절대 그 한 원칙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협조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어느 정도 가속화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외교적인 대처력은 플렉서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공무원, 관료, 정치인들이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일례적으로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있잖아요.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제언할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간 기업, 우리나라의 민간 협회가 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정책을 잠시 복기를 해보시면 그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적인 구도를 보이고 중국이 상당히 커가는 과정에서 1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중도 노선을 선했다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부터 바로 미국 우선주의 안보 협정 체제로 바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아시아 쪽에서의 많은 안보 협정을 맺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한테 파트너십을 제공을 합니다. 즉, 일본이 이미 많이 맺은 이제 안보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한테 선물을 주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시작을 했고 그 뒤부터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제일 먼저 안보적인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돼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는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 조약들을 보시면요.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정보 동맹이 있고요. 한미일, 그 다음에 군사협정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의 군사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 협정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의 바이오 협정이 있어요. 그만큼 외교적인 협정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매년마다 열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협정도 많고 그래서 베너핏을 얻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방위비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반드시 트러블로 보지 마시고 사실상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외의 협상, 경제적인 협상에서는 더 많은 파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게 반드시 그들이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무부에서 일전에 발표를 한 바도 있었고 일기 때 바이오와 관련되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상의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미국은 우리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생물보안법이 중국의 어떤 의존도, 바이오 산업의 의존도를 없애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지금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현실은 다릅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금 그 전부터 상무부나 보건부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마이크 갤러거라는 이제 공화당 의원이 미국이 사실은 많은 인프라 시설이나 개놈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적이었고 근데 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이 많은 정보들을 빼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력된 구축 관계를 깨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무부나 상무부에서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많은 기술적인 차원을 중국한테 많이 의존을 해왔고 협력을 하는데 이 기술을 중국이 탈취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시바이오하고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우시바이오를 제재를 한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이나 상무부 외에도 보건부나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서 지금 BGI나 베이징 유전자 연구소 여러 가지 중국계 바이오 기업들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은 뭐에 들어가냐면요.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유전자나 여러 가지 타깃 기술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중국하고 이것을 협력하게 되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기술적인 보안상의 문제나 안보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에 대한 문제예요. 개놈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미국은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이 개놈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나 구축하는 데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협력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플랫폼 여러 가지 집적된 기술 정보들을 미국인의 정보를 다 유전자 정보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도 물론이지만 기술과 관련되는 거, 개인의 생명공학 관련된 정보까지도 중국을 배제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국가 산업이 되는 바이오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저는 한국이 이 많은 사실 최근에 이제 플랫폼화되어 기업, 그 다음에 CMO, CDMO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한 시설 투자나 기술의 향유, 그 다음에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충분히 메리트를 줄 수 있다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보조금까지 수출을 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한테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계속 차단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까지 끊으면서 의존도를 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밸류체인상 미국이 공백이 많이 생기게 돼요. 미국의 공백을 그때 우리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군, 특히 화학산업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램이나 반도체 쪽은 당연히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물론 이제 일본이 항상 이제 방해를 해왔고 일본이 너무나 미국하고의 관계가 구축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이제 협상의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한 기회는 형성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바이오 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EV 배터리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서는 또 보조금이 지급될 정도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